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2%의 진행을 맡은 류경란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님과 시청자분들께서도 올해는 호랑이의 기운을 이어받으셔서 하시는 일마다 거침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건은 이제 저번 사건의 후속작이라고요? 네, 이게 유튜브로 업로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방송 녹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저번에 진행을 해보니까 10분 정도의 10분 이상의 녹화 분량을 제가 소화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쟁점은 전혀 관련성이 없으니까 지난 2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그래도 일단 사건 내용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이었던 임대인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의 요청으로 바닥 난방 공사를 해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였다가 그 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는 바닥 난방 공사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그런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도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에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역시 진행자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이러한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행의 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바로 내용 증명으로 해제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제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원칙에도 좀 예외가 있다고 하셨었죠. 네, 맞아요. 계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예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이행의 최고나 자기 의무의 이행이 필요 없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사건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기셨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대신에 카페트를 깔아주거나 판넬 공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묵지적인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인 임차인 측에서 주장을 하였고 이 주장이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가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기게 된 거죠. 네, 대충 내용은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사에게 미리 계약서를 보여주고 내용을 검토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계약서 조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 공사를 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런 고시에 정해진 기준까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인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였어요. 바닥 난방 공사가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니까 임대인으로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행 불가능한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컨대 건물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이 그만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매수인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다른 요건이 없어도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군요. 저번 화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아무리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계약이라고 해도 그게 법령에 위반이 된다면 결국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네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인데요. 법규에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법규와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법규가 있어요.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법규로서 여기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가 돼요. 예컨대 사람을 죽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청부계약이나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 꽁지라고 해서 도박판에서 돈 잃은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거는 그 자체로 무효예요. 청부업자가 사람을 죽여주었으니 약속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꽁짓돈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해도 패소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단속 규정은 국가가 행정 단속의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범이에요. 여기에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처분이나 가벼운 형사처벌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주로 행정법령이나 건축 관련 법령 등에 이런 것들이 많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사건에서 바닥 난방 공사를 해준다고 한 것은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어 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물론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은 임대인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고지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임대인이 바닥 난방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상대방 변호인의 이와 같은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저희가 완전히 승소를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법률 상식을 정리를 하면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이어도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효력이 된다. 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다음에는 다른 사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